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적폐 청산 방송 팟캐스트 역적의 MC 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시즌1의 에필로그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실장님, 우리 시대의 참 실장,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필로그라 그러니까 아쉽네요, 시작부터. 네, 네. 벌써 시즌 1이 네. 끝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 중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참 시간이 빠르고 그동안 우리가 또 시즌 1을 이렇게 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무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 마무리는 어떻게 문재인 신정부의 네. 100일을 넘기면서 우리도 시즌 1을 마감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박 선생님은 좀 어떤 마음이셨나요? 예, 저는 촛불의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네. 예, 결국 역사 적폐란 말도 나오게 된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데 뭐 외람되지만 저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박정희의 죽음 11.6도 받고 거기에서 박정희 죽음이 12.12를 통해서 뒤집어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 80년 5월 서울에 봄이 왔을 때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네. 또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전두환이 또 뒤집어 엎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유례없는 끔찍한 제2의 신군부 독재 시대가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7년대에 60민주항쟁이 있었지만 소기구 선언. 네. 6월 29일 노태우의 소기구 선언에 의해서 결국 노태우가 먹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민주주의의 피해 대가를 광주 학살 공범인 노태우에게 줘버렸어요. 이런 역사에 몇 번의 큰 배신들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참여정부라고 해서 또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을 때 네. 또 탄핵을 오래 당할 뻔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퇴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까지 목격하면서 시민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9년 동안에 네. 또 끔찍한 수구 세력들의 집권을 겪으면서 이명박근혜 한국 사회 대한민국 자체가 기둥뿌리가 무너졌다고 저는 봐요. 네. 이제 곳곳마다 터져 나오는 거 보십시오. 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문화, 사회 온갖 게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작년에 놀랍게도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꿨다고 하는데 네. 전 바꾸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곳곳마다 반격이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수구 방송들 보세요. 언론들하고.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접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촛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촛불은 앞으로도 횃불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것은 68년 동안 57년 이상을 헌법을 파괴했던 수구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던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짧은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글이었습니까? 조문기 선생님이라고 네. 1945년 7월 달에 바로 부민간 억울을 일으켰었던 독립 투사시예요. 우리 연구소에 네. 이사장님도 하셨던 분이에요. 조문기 선생님이 생전에 글을 쓰신 가운데 아주 한 대목을 누가 이렇게 알려줘서 제가 읽어봤어요. 해방 이후는 해방 이후 민족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네. 친일파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 해방이 아니라 친일파가 해방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던 기자가 놀래가지고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일제 때는 그래도 이 친일파들이 네. 일본 조선 총독부라는 상전이 있어서 눈치라도 봤는데 네. 이제 이놈들이 일본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쫓겨나니까 지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했다. 눈치도 안 보고 대한민국을 다 접수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접수해서 이 친일파의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에서 친일파가 상납한 셈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눈을 뜨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친일면 사전 나올 것만 기대하시다가 저는 이런 것이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네. 친일파에게 68년 가운데 적어도 57년 이상을 빼앗긴 나라예요.
예, 이런 나라가 친일파가 그 위에 친미로 가고 독재가 되고 냉전 분단 세력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재벌 옹호를 하고 하는 총체적인 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역사 적폐를 했던 이유는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그 모든 적폐의 산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후보 당시에 만일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민특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대한민국의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라는 말을 했어요.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 저희 우리 조문기 어른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적폐를 쭉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의 열정에만 묻힐 것이 아니고 네. 이 적폐들의 반격들을 물리치고 일제 소탕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 뿌리로서 네. 역사 뿌리를 지적한다는 데 우리 큰 방송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초심을 갖고 이제 방송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는 방송, 그래서 이름도 역사 적폐 청산, 역적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좀 뭐 이렇게 보람 있었던 순간이랄까요? 뭐 우리 박 실장님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첫 방송 했을 때. 첫 방송 했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방송이 나왔네요. 기쁩니다. 라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구소 자체의 공식 팟캐스트가 딱 출범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연구소로서도 참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적인 보도를 통해서는 네. 친일 일명 사전 또는 백년 전쟁 네. 또는 박정희 기념관 반대 투쟁 국정교과서 저지 활동 네. 이렇게 하나의 그 이른바 투쟁으로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투쟁의 배후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의식들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한국 사회에서 간절하게 소망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아주 저는 너무 기뻤고 네.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또 1순위까지 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뭐 네. 우리는 순위를 중요시 하진 않습니다만은. 제 기억이 맞다면 9일 천하였습니다. 예. 네. 갑신정교보다 3배나 긴 기간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3일 천하보다는 3배 긴 네. 9일 천하였고요. 예, 그러나 네. 꾸준히 100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것은 네. 저는 순위가 아니라 통상은 이런 주제들이 후퇴하기 마련이에요. 예. 팟캐스트에서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인지라 순위가 9일 천하였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열기가 이어져 왔다 저는 보지. 네. 그리고 그런 것은 순위로서 갈 문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고 또 네. 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또 순위가 많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역사 적폐 청산 방송 시즌 1을 마무리하는데요, 선생님. 네. 네. 역사 적폐라는 게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유신 잔재, 일제 잔재가 우리의 일상 깊숙하게 침투해 있고 다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네. 저는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가장 우리 내부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의 주적이 누구인가? 예, 적이란 개념 쓰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예, 저는 청산 대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적폐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들을 보고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가 적폐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손가락이 10개라고 할 때 10개가 다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급한 대로 제일 아픈 손가락부터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손가락이 또 못한다고 또 아우성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손 10개가 전부 다 동상에 걸려있다. 이 사실 자체에서 근치를 위한 부분이라는 데에서는 이게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역사 적폐는 하루아침에 뽑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에 따른 정치적 이슈에 네. 일희일비하거나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큰 방향에서 네. 동상을 치료한다 할 때 다만 손가락 중에서 아주 심한 손가락부터 치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 모든 것의 근본들을 해석해내는 능력. 즉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10개가 아플 때는 잘 보면 손목이 사실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손목의 뿌리가 바로 역사적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친일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일제잔재의 부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친일이 일제 때 파시즘 사실 친일파들은 파시스트예요. 네. 그 1930년대 이후에는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들이 배웠던 그대로 네. 독재와 파시즘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역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들이 그 친일 사대주의였잖아요. 네. 이게 숙미 사대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들은 과거에 가진 자의 입장에 있었죠. 기득권이었고 해방 후에도 모든 분야의 기득권을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업마저도 재벌의 입장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생된 것들의 뿌리는 하나더라. 예.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적폐의 근본으로 보냐 할 때 바로 친일, 친미, 독재, 분단, 냉전, 수구라고는 이 하나의 덩어리들을 파악하고 이 덩어리들과의 대결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그때 이 수구에 대한 역사 청산하는 우리끼리는 서로 분열 반목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중에 어떤 사람은 100m를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선은 급하니까 한 30m만 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러나 다 중요한 것은 30m하고 100m 사이에 70m가 빠졌다고 욕하면 안 된다. 어찌됐건 수구와 멀어지고 수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풍토 속에서 수구의 발호를 완전히 없애자. 쉽게 말하자면 네. 정치의 링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링에서 일단 수구는 내려버리자는 겁니다. 선수로 뛸 수 없게 하자. 예. 네. 수구 아웃. 네. 예. 이 수구 아웃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일치되게 함께 손잡고 나가자. 그게 촛불의 동지 아니냐. 그리고 우리 방송도 그런 입장에서 역사적표라는 청산이나 그가 한 몫을 하겠다고 나선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역사에 관한 어떤 토론회 같은 게 있을 때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논객은 아예 토론자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좀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 나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못해야 되지만 또 굳이 한다면 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네. 시민 모두 이게 먹미 제 돌아쌈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면 이럴 수 있는 불가역적인 네. 역사적 진실의 저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사를 가지고 장난질 못 치게.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의 맥을 짚을 수 있는 좀 안목도 키워야겠고요. 뭐 지금도 이제 뭐 수세로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뜻은 나누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상식선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좀 모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역사 쿠데타에 대항하는 최일선에 있는 곳이 바로 민족문제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예? 네, 뭐 그렇죠. 네. 예. 네. 민족문제연구소나 선생님 본인 칭찬을 하면 약간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참 표정이 그 소년 같으십니다. 네. 좋았네 얘기예요. 뭐. 좋다는 얘기죠. 예. 예. 소년 박간용 멋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는 철이 덜 들었다 그래요. 예, 그거를. 예. 근데 네. 사실 민족문제연구소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 시대 역사 적폐에서 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활동도 참 앞으로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하면 이제 뭐 역시 많은 분들은 친일 인명사전을 이제 떠올리실 텐데 지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연구소가 지금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또 실장님의 뭐 또 하반기 남은 기간 또 뭐 활동 계획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이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들게 되던 계기들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면서 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친일의 사전이 나오면 틀림없이 자기들의 죄를 부정할 것이다. 또 부인할 것이다. 네. 오죽하면 지금 박진희가 혈서에 썼다는 만주신문 기사조차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신문을 보여줘도. 예. 이런 속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의 증거 자료를 모아야 되겠다가 처음에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 친일 자료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친일 자료관. 네, 첫 출발은 2000년도 초에는. 첫 출발은 좀 작았네요. 그렇죠. 예.
또 박물 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좀 보니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인명사전에서 발견해 주고 모금해 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 사전이 하나의 거대한 배라면 네. 이 거대한 배가 뜨려면 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거대한 배를 뜨려면 그만 위대한 바다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친일인명 사전을 만들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 성금이었어요. 그것이 7억 이상 모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모이면서 뭐냐면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가 떴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 역사관이 아니라 친일 청산까지 포함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나서 국가도 외면하고 국회도 외면하고 학교도 외면하고 모두가 외면했을 때 언론도 외면했을 때 시민들이 50년 만에 그렇죠? 네. 숙제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60년 만에. 네네. 그래서 했던 이 위대한 바다의 역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일의 증거의 역사 자료와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 문화운동을 같이 하자. 특히 한국 사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활동하면서 인명사전 만들다 보니까 네. 큰 역사적 대중적인 역사인식의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해요. 과거에는 친일 문제를 신경 안 썼거든요. 80년대에는. 예. 90년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명사전 만드는 과정에서 뭐냐면 친일파가 해방 후에 독재자가 되더라. 근데 친일파가 해방 후에 친미파가 되더라. 근데 친일파가 훗날 극우 반공주의가 되더라. 그리고 오늘 수구의 본뿌리가 되더라. 거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교과서 할 때도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거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의 변화를 줬던 것이 친일 인명 사전 발광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의 역사가 중요하다 해서 이게 친일 청산 역사로 가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일본 교과서 파동이 터졌어요. 2000년도부터 일본 우익 교과서. 식민지 지배 사실 자체를 뭐냐면 미화하고 했잖아요. 오히려 식민지 시해론. 네. 우리들 때문에 근대화됐다. 네. 근데 좀 지나니까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뛴다든가. 예. 뉴라이트라고 하는 대도 안 하는 학자들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일제 덕분에 근대화됐다고 쌍나팔을 같이 불어줬잖아요. 학자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때 처음에는 학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브로커가 된 거예요. 브로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문 브로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로 안 되겠구나. 친일과 친일 청산의 역사가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가 뭔지. 식민지 지배상 전체를 보여주겠다. 그 당시에 어떤 우리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민지 역사관으로 가자가 나온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하면서 여기에 또 일본 시민단체들이 또 우리를 응원해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일 과거사 문제는 우리만 하면 안 되고 일본에서도 반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보니까 식민지 역사관 더하기 네. 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기 위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한일 시민의 활동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6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일본 시민단체가 돈을 모아서.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또 하나 마지막에 아직도 남은 일제 잔재 그리고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후과가 과거가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들의 미래의 걸림돌을 되고 있는가를 전시해야 되겠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제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 건립 목표라고 들었는데 예. 그럼 이제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어떤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총체적인 모습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뜨게 되면 박정희 기념관은 네. 매장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박정희 기념관이 얼마나 허구인지, 네. 얼마나 기만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죠. 저희들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진실의 거울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거짓의 거울에 맞서는.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 보시라. 네. 없애야 되지만 원래는. 네. 보시고 나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 와서 한번 보시라. 그거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네. 무엇이 진실의 거울인지. 네. 저희들은 미래 세대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리라 할지라도. 예. 우리 미래 세대들 자체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과거가 어땠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미래는 어떻게 갈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를 비춰보는 진실의 거울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수구 세력들이 기대오는 박정희와 같은 그런 허상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 들으니까
진짜 내년 봄에 건립될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정말 기대가 아주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예, 보니까 네. 총 50억이 필요해요. 예. 5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명사전이라든지 온갖 우리 연구소 모든 기본 자산들 다 틀었어요. 네. 그하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또 모금을 또 좀 한 게 있습니다. 하니까 한 30억 됩니다. 네. 지금 20억이 부족해요. 근데 저희들 올 연말에 네. 사실 이제 잔금 치러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박정희를 닮은 이제 섬전공은 농성이 돼버렸어. 예. 일단 계약부터 해버리고 나니까 잔금 치를 걱정이 생깁니다. 예, 예. 근데 저희들 20억 다 하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30억은 어쨌든 저희들이 했다. 네. 물론 거기엔 자발적 성금도 결합되어 있지만 10억 정도만 추가 모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억이야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발기인에 이렇게 서명하고 네. 발기인 후 참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모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가 이 모금하는 데는 굉장히 서투러요. 아. 왜 그러냐면 한국사는 그동안 여러 번 모금이 있었잖아요. 소녀상도 있었고 각종 예. 펀드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만큼 국가가 해준 게 없으니까 민간들이 이제 모금해서 그렇죠. 할 게 많았단 말이죠. 예. 그런 속에서 우리 연구소까지 이렇게 모금까지 나서기 어려워가지고 네. 저희들은 투쟁만 했습니다. 예. 저희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도 불가능하라고 얘기했던 친일명 사전을 네. 만들었습니다. 2009년이죠. 예. 네. 그래서 MB 때 선물로 줬죠. 예, 수구들에게. 예. 그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우리가 선물로 준 게 100년 전쟁 아닙니까?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예, 예. 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저희들이 8년 싸웠잖아요. 450개 단체를 조직해서.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 물리쳤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기념관 싸움은 지금 저희들이 15년째 하고 있어요. 예. 반대 싸움. 그다음에 또 뭐 이게 박정희 기념 우표? 네. 또 저희들이 이번에 또 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투쟁해서 싸우기만 했어요. 그리고 싸움은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승리의 징검다리가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역사는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걸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투쟁이란 부분들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이러한 투쟁의 성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진실의 역사관 또 역사 적폐 청산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 네.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금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또 모금보다 싸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투쟁이.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너무 늦어버렸긴 했지만 한 불과 몇 달이라도 한번 10억을 한번 모금하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겪어보니까 네. 뜻이 있는 분은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뜻이 없어요. 아. 이게 한국 천민자본주의예요. 근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네. 또 연구소에 혹시 이렇게 모금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보다 그렇죠. 남는 정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예, 예. 올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네. 반민티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네. 제2의 반민티라고 자처하는 민정문연구소 자타칭이죠. 예, 이 연구소가 했던 것. 저희들 친일파 노무현 정부 때도 네. 우리가 친일면 사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근데 노무현 정부에게도 제안을 하고 법안을 입법을 요청해 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국가기구로 만들어내고 또 뭐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 친일파들 땅도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연구소가 어떤 기득권도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오리 순수 100% 민간의 힘으로 네.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후세들을 위한 역사의 선물을 만들어주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모금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 독립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2의. 그렇습니다. 네. 또 회원 되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아, 모금 얘기 하시니까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 다녔을 때 네. 평화의 댐 성금 냈던 게 진짜 아까워지네요.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네. 식민지 역사 박물관 모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끔 받아보면 내야 될 때 못 내고 엉뚱한 데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바른 데 바른 곳에 바르게 쓰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건립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모금과 후원에도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이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의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당연히 우리 방송 시즌2가 아주 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겠죠? 그럼요? 약간 더듬으시는데요, 지금.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 자, 그럼 우리, 역적 시즌2, 언제쯤 좀 재개할 수 있을까요?
예, 최소 한 달 정도는 네. 좀 준비 기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알차게 준비해야 되고 또 네. 워낙 대한민국이 역동적이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회라서 네. 예,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신비주의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예.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얘기해 주실 게 없습니까? 사실 좀 틀은 있는데 네. 예, 아직 공개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네. 예, 저희들은 오히려 이제 저희들도 준비한 거는 있지만 네. 우리 팟캐스트 그 청취자란에 이렇게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면 예, 좀 이렇게 그것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뭐 제안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청취자 여러분께 네, 뭐 이 말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뭐 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시민운동 단체들은 네. 시민의 사랑과 신뢰로서 큽니다. 네, 그동안 이 역적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우리 MC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유. 그다음에 여기 또 지금 밖에 창밖에도 보이시지만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김 PD하고 예. 여기 스튜디오 실장님, 예, 네. 라든 기타 우리 문 또, 실장님,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애써줬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의 어떤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네. 조직 전체와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결이 예, 식민지 역사 박물관으로 네. 만들어져서 정말 한번 또 새로운 민족문제 제2기의 새로운 역사운동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박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진짜 박 선생님한테 돈을 들이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참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고 참 행복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왜 우리 역사에는 정의가 승리한 순간들이 별로 없는지. 네, 그리고 왜 기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존해서 우리 사회의 이른바 주류가 됐는지. 그렇게 해서 생긴 모순과 부조리가 어떻게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 근본 원인을 네, 우리 박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잘 알게 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늘 에필로그를 통해서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저희는 더 알차고 네, 내용이 꽉 찬 시즌2를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네, 우리 박하영 실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MC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